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SG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씩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SG 하게 되면 이 유증 사태 때문에 주가가 계속 기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저는 뭐 유증은 유증이고 그래도 이런 재건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상황 파악은 알고 있어야지 이 차후에 유증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상황인지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 간에 계속해서 이 이슈 관련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현재 이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 가능하겠다 뭐 이런 허용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오늘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러우 전쟁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서방 러시아 본토 타격 금기 깨나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20%나 지금 현재 점령을 해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점점 좀 안 좋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방이 악화하는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그동안 금기시해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금기시해온 카드가 뭐냐면, 자,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을 해준 미국 측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은 이 미국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에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러시아 측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공격을 하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래 보게 되면 이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무기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나토 전쟁이라던가 말 그대로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하고 방어만 좀 해달라 뭐라고 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뭐 재건주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적이 계속 우리 집을 밀고 들어오는데 방어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우방국들 역시 러시아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마크랑 대통령 역시 금기를 깨야 된다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일 역시 서방에 대한 지원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곤 합니다. 현재 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나토에 대한 파병론이 여전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파병을 해서 나토까지 합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병론에 대한 얘기가 한창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파병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할 확률이 낮다라고 보기는 해요. 이게 정말 파병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까지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만큼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크롱 대통령은 파병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던 가운데였는데 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결국에는 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이 무기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허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제 하르키우까지 현재 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반경 목적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금기를 깼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현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깬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도대체 풀어줬냐? 이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러시아 폭격기라던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부 허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러시아 본토 내를 공격을 직접적으로 한다던가 또는 이 민간인 내에 있는 인프라를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여전히 금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내용은 되게 자극적이게 뭐 이제 러시아 본토 공격이 허용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뭐 제가 일단은 알고 있기로는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그냥 막고 있으니까 반격 정도 해라. 들어오는 미사일도 좀 요격해주고 그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뉴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 재건주에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를 제가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항상 이런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이 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어떤 특정 이슈나 테마에게는 호재면 호재, 악재면 악재 이런 식으로 딱 갈라져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들이 아무래도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점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해서 참여 의향 있다. 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현재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날짜는 6월 15일부터 16일 이렇게 해서 다음 달 중순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요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금 단기 반등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평화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자,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처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열리는 것은 이 4차 평화회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화회담의 뭐 목적은 당연히 종전 그리고 휴전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여 의사도 받지도 못했어요. 초청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상태라서 사실 이게 러시아가 없는 이 평화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비판론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그래도 중국이 만약에 참여를 이끌어낸다 너희가 그러면 나도 참여 회담에 이 회담 평화회담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들이 이 중국을 평화회담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중국이 만약에 평화회담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높은 확률로 러시아 역시 참여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할 확률이 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굉장히 달라요. 우크라이나 측 같은 경우에는 평화회담 10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토 반환해라. 너희 불법적으로 뺏은 거. 이거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 이제 모든 수감자 석방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철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영토를 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땅 20% 점령한 러시아 지금 상태로 종전 가능.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뺏은 땅 인정해주면 그만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서로가 양보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눈뜨고 코베인 경향 마냥 내 땅 뺏기게 됐는데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당연히 빼앗은 땅 인정해주면 전쟁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6월 중순에 평화회담이 일단은 있긴 하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재건주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와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 중국의 평화회담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러시아 역시 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평화회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화회담이 개최가 되고 나서 여기 안에서 어떤 내용이 과연 나오게 될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평화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고 나면 제로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2차적인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대선에 발맞춰서 최근 올해 24년도만 들어서도 이 러시아 측이
이제 휴전하자, 종전하자라는 의사를 3번 넓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해에 3번, 4번 밝히게 된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종전과 휴전에 대한 가능성 역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대부분들이 직장인 분들이고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해당 영상 바라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